구실이야기 163회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올해 어쩌다가 대주주가 됐는데요.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상담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 말에 본인 보유만으로 10억 원을 넘었는지, 넘었다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주식을 매도한 분들은 대주주 상태로 팔았으니 신고 의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올해 대주주인데 신고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고객들 대부분은 상반기에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야말로 어쩌다가 처음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됐는데 신고해야 한다 어쩐다 주변에서 호들갑이 심하니까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겁을 먹고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22년 말 본인 보유만으로 10억 원이 넘어 대주주가 된 분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없는 것입니다. 대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단어 그대로 뜯어보면 양도와 소득이 합쳐진 세금입니다. 풀어서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란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와닿을까요? 홈택스 용어사전에서 양도소득세를 영어로 Transfer Income Tax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전하고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 트랜스퍼, 대상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상 도대체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할 때 대주주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지,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양도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2023년에 대주주가 된 투자자는 상반기에 매도 없었으면 2023년 8월 말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팔았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대주주임에도 1년 내내 팔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2023년 대주주된 분들이 올해 한 번이라도 팔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내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본인 보유액을 한 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말에 10억 원, 1,000만 원으로 올해 대주주가 된 분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팔지 않고 올해 내내 버티다가 2023년 12월 중순쯤 평가액이 11억이 됐다고 해봐요. 작년 말에 어쩌다가 10억을 넘은 것인데 내년에 기필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올해 내내 팔지 않고 기다렸더니 주가가 약간 올라 평가액이 11억이 된 것이라면 2024년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중 1억 원 이상을 매도해야 올해 연말 평가액을 10억 원 밑으로 맞출 수 있겠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매도가 발생하고 이래서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라는 단어를 풀어서 살펴봄으로써 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 대주주가 된 분들은 대단히 당황을 하시거든요. 내가 2023년 대주주가 됐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다. 오늘의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63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